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6% 그리고 코스닥은 0.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수 주체별 그리고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매수해서 들어왔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직 세력 전반적으로 힘을 모아서 쭉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올해는 수출이 괜찮을 거고 내년에는 보복 소비 관련해서 괜찮을 거고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소비가 살아날 거고 경기는 더 좋아질 거고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죠.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서비스업, 운송장비, 화학업종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차트 구경 조금만 합시다. 코스피 차트 같은 기술을 보면은 오늘 3200포인트 위쪽으로 지수가 올라섰습니다. 3200포인트 도전을 몇 번 했어요. 최근에 한 4번 정도 했는데 올랐으면 내려갔습니다. 올랐으면 내려가고 이번에 다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3100포인트에서 딱 자리 잡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뭔가 기회만 있으면 위쪽으로 쑥 치고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한 방에 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수급이 약간 달라진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한때 계속 주식만 판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에서 그걸 이제 하도 사람들이 비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달 들어서부터는 일단 많이 매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팔지도 않는 그런 관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일단은 매도는 없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들어온 것 같다가도 또 안 들어오고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950포인트 딱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어떻게 될는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강력한 한방이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강력한 한방은 없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여러가지 자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실제 수출된 걸 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이거 보고 잘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 나쁘십니다. 자, 얼마만큼 잘 나왔냐고 하면은 지금 5월달 수출 주요 특징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무려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답니다. 1988년도 8월달 이후로 올림픽 이후로 지금 최대 월별로 치면은 최대 상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개월 연속에서 증가가 했고 또 2개월 연속 40% 성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건 기저 효과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수출이 엄청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잘 된다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여러 경제 분석 기관에서도 올해는 잘 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못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올해가 잘 되는 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맞아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못 다니지만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럼 선진국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우리가 제조 비중이 크다 보니 그쪽으로 물건을 많이 보낸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걸 봐야 됩니다. 반도체가 가장 좋았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2차전지 이런 종목 업종이 괜찮았겠죠. 이런 업종들은 올해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박은 유일하게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전에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진짜 장기로 보면은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 났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도 자꾸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잖아요. 바뀌고 있는데 배도 지금
좀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도 처음부터 조선이 잘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뭐 조선 강국인데 우리 이전에는 일본도 잘 됐었고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 조선이 잘 됐죠. 지금 한때 중국에서 우리를 갖다가 따라잡았다 아닙니까? 근데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이쪽으로 언젠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선업 잘 되는 거 보는 게 아마 우리 살아생전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년 보고 10년 보고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장기 투자 뭐 자녀 정려하는 쪽은 괜찮겠고 나는 주식 종목 잘 못 그러겠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는 몇 개 없다 아닙니까? 몇 개 없기 때문에 한 10년 후에 내가 은퇴할 건데 내 조선주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본다 이런 분들은 조선주를 갖다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당장 뭐 올해 그리고 내년 생각하면은 수출과 이런 거 보복 소비 관련주고 멀리 보고 난 종목 선택 못하겠다 우리한테 주식 줘야 되겠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팔고 힘든 분들 또 그리고 적립식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선주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주가 이번에 한번 빛을 발하겠죠. 그러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조선주가 화랑을 보는 것을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조선주가 잘 나간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뭐 최근 수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뭐 일단 세계 교역이 뚜렷한 회복이 있고 뭐 전폭목 균형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전부 다 뜻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는데 아직은 줄인 건 아닙니다.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 재정으로 가기로 했고 미국도 내년까지 지금 내년 10월까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장 재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뭐 중앙은행 쪽에서는 줄이려고 지금 하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돈을 푸는데 민간에서도 지금 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좋겠죠.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거하고 민간에서 돈을 만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 발행통화 한번 보십시오. 본원통화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M2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상승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상승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돈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만들고 끝도 없이 만듭니다. 만드는데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빚낼 수 없는 상태, 목에 딸랑딸랑 할 때, 우리 밥 먹을 때 이 밥이 계속 쌓여가지고 정말로 식도를 넘어서 위쪽 목에 딱 걸릴 정도로 될 때, 그러니까 빚을 갖다가 내다가 더 이상 못 낼 때 그때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 역사상 뭐 최대의 거품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 거품을 즐겨야 됩니다. 이 거품을 즐기려면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들고 있어야 되고 현금 유동성을 잘 관리를 해야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 들고 있는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미 들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안 팔고 지키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빈부격차가 벌어졌니 벼락 거지가 탄생했니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민간에서 거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거지도 아닙니다. 그게 거지라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악착같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 조선주 있죠. 항상 경기의 것은 조선주입니다. 그러면 조선주가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달고 엄청나게 잘 나갈 때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면 10년 보면은 되겠지요.
그럼 그때까지는 달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우는 겁니다.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 험난한 산들이 많을 건데 앞으로 재밌게 한번 넘어 봅시다. 자, 그리고 요건 수출 관련이고, 지금 보복 소비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가 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휴 맞아가지고 놀러 가고 있답니다.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3,700만 명이 대이동을 했다 그래요. 놀러 가고 있답니다.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그 미국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는 보복 여행을 왔습니다 하더라고. 보복 여행. 그런데 유럽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오늘 나온 뉴스 보면은 이렇습니다. 7월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 그래서 우리 EU에 계시는 분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놀러라도 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뭐 이미 늘 말씀드린 거지만은 미국도 놀러 가고 있고 지금 유럽도 놀러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이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더라면 이건 진짜 가장 베스트고, 뭐 지금 비슷하게 되면 뭐 이것도 괜찮은 건데 지금 우리는 아직 많이 뒤처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하면은 백신이 좀 빨리 구해지고 해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 우리도 이래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놀러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은 뭐 단순하게 그런 바람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죠. 보복 소비 관련주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돈 벌기 진짜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벼락 거지라고 뭐 몇 년 향후 최근 몇 년 가지고 계산하는데 벼락 거지도 아닐 겁니다. 뭐 앞으로 민간서 돈 만들어 보세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대비해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식은 망해, 이런 거.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 떨어질 거야.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나는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은 멍청한 놈입니다. 진짜 멍청한 놈이고, 나는 가질 수 있고 돈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묵고 살기 없어서 전혀 가질 수 없다 이러면 진짜 안타까운 경우죠. 근데 그 중간에 어느 정도라면은 최대한 아껴서 주식이라든 부동산이 너무 비싸면 주식이라도 계속 사서 모아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명한 지혜입니다. 아직도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난 몇 년 가지고 뭐 벼락 거짓해 샀는데 앞으로 민간에서 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흐르고 난 다음에 니는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뻔한 답이다 아닙니까? 내 주식 살 때 니는 뭐 했노? 니 주식하면 망한다고 내보고 안 그랬나? 라고. 그건 당연한 거죠. 뭔가 내가 알뜰하게 돈 모아서 주식 하나라도 사 먹을 때 니는 놀러 안 다니나? 밖에 뭐 연애나 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 그래서 니는 부자가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부모 탓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모의 재력이 있고 자녀의 재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걸 가지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면 그 새끼는 디된 새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자 사자 노력하면 뭐 큰 재벌 가치는 못 될지라도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살 수는 있어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 건설회사 하는 제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손이 없어가지고 난리랍니다. 지금 현장이 그래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일손이 없어가 난립니다.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가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국으로 돈 보내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거든.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들 왜 전문 애들 왜 안 가냐면 하면 힘들어서 안 간다니까. 그 디된 놈들이죠. 자, 일단은 이런 거고, 자,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또 욕하겠죠. 내보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22개 종목이 있거든요.
좀 더 살펴봅시다. 세력들이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물산, SO일, 현대차, 삼성전기.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도 진짜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참 주식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멀리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오늘도 간만에 뭐 하나 떴습니다. 그동안 얘기 없었는데 간만에 뭔가 떴어요. 근데 이 중해제약이 떴습니다. 떴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전반적인 이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신호가 될 때는 이런 종목은 매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신호 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보조 지표거든요. 다른 종목, 그러니까 이 작년 일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지받고 있거나 대충 이 정도인데 이 종목은 그 반대로 흘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대중과 반대의 길을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재무 상태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뭐 오너 리스크가 있지 않은가, 이 종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들 갈 때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인자 와가지고 이래 됐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상승 반전 신호가 났고 경동나비엔하고 동원산업은 좀 많이 올랐다 그래요. 요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전부 다 사는 건 아니고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 종목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중에서 화신, 이 화신은 요거는 탐력 신호 떴네요. 가느다랗게 떴네. 자, 요건 조심해야 되고 요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 있죠. 요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출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또 해외 백신 여건 관련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수출 관련주 괜찮고 또 내년 보면은 보복 소비도 괜찮고 진짜 멀리 보면은 조선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부여하지 못해 가지고 벼락 거지가 됐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부여하지 못했다면 진짜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저거나마 계속 조금씩 해야 되겠죠. 때마침 그 순간에 돈이 있어서 매수했더라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풍부하고 앞으로 민간에서 만들어낼 돈들은 정말로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것은 엄청난 거품이 되겠죠. 엄청난 자산시장 거품을 앞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품은 언젠가 또 대폭락을 한번 하겠죠. 근데 그 대폭락의 시기는 한참에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달려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만 흘러도 그건 대폭락이니까, 저는 시장을 멀리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대폭락은 미국발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대폭락이라 보기 때문에 약간 케이스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거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면은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돈이 없는데 니는 와 돈이 많노. 더러운 놈. 돈 많은 놈은 다 나쁜 놈. 전부 다 부정부패로 돈 버는 놈. 이런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잘 만나서 간혹 끌어낼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래 이야기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모아서 부자 된 사람들 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상입니다.